고열과 심한 기침을 해야만 독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극심한 피로감, 식욕부진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단순한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염증의 폭풍이 조용히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응급실 당직 때 만났던 최 씨, 78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원래 건강한 사람이었지만 약 10일 전부터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도, 열도 없었지만 그는 계속 피곤하다고 불평하며 하루 종일 방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날씨 변화로 인한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영양 보충에만 신경 썼습니다. 그러다 재앙이 닥쳤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화장실에 가던 그는 문턱에 걸려 넘어졌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은 당황하여 119에 전화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최 씨는 선망 증상을 보여 횡설수설하고 가족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A형 독감으로 인한 폐렴이었고 폐의 절반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응급실에 입원했을 때 그의 체온은 여전히 36.8디그리 셀시어스로 완전히 정상이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2025년 독감은 우리가 알던 독감이 아닙니다. 대학병원에서 10년간 일하면서 이렇게 악랄하고 교묘한 독감은 본 적이 없습니다. 질병관리청 데이터는 충격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최 씨와 같은 경우입니다. 원래 건강했던 사람이 왜 열도 없이 쓰러졌을까요? 왜 독감 바이러스가 침투했는데도 체온계는 잠잠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침묵하는 독감, 사일런트 플루 현상으로 노인만을 공격하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젊은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면역체계가 격렬하게 반응하여 고열을 발생시킵니다. 열은 몸이 효과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65세가 넘으면 면역체계도 느려지고 약해집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몸은 싸울 힘이 부족하여 열을 만들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안에서는 바이러스가 폐와 심장을 갉아먹고 있는 고열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이며 안타깝게도 그들 중 상당수는 초기 단계에 열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열 대신 어떤 징후에 주의해야 할까요? 의사로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별표 선망, 별표 갑자기 멍해지고 횡설수설하며 평소처럼 정신이 맑지 않은 경우, 별표 낙상 위험, 별표 평소 잘 걷던 사람이 갑자기 자주 넘어지거나 비틀거리는 경우, 별표 극심한 식욕부진, 별표 며칠 동안 계속되는 경우. 이 세 가지 징후가 보인다면 체온계가 정상이라도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이는 바이러스가 뇌와 근육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치명적인 신호입니다. 오늘 저는 최 씨가 겪었던 끔찍한 비극을 여러분이 피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열없이 독감을 발견하는 방법부터 독감이 휩쓸고 간 후 혈관을 보호하는 골든타임, 그리고 폐렴균을 예방하는 예상치 못한 생활 습관까지 제가 아는 의학적 비밀을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독감 완치 판정 후 한 달이 진짜 위험한 시기이며 생사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치료가 끝났을 때 방심하여 큰 재앙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에 관심이 있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독감 약을 다 먹고 기침이 줄어들면 이제 살았다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짜 위험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최 씨는 운 좋게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4월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는 열이 내리고 건강이 좋아지자 살았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 정확히 2주 뒤 그는 다시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독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한쪽 팔다리가 갑자기 약해지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그는 뇌경색으로 인한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독감의 진짜 공포는 바이러스가 사라진 직후에 찾아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독감이 남긴 시한폭탄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노인들이 독감을 심한 감기 정도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독감 바이러스는 우리 혈관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떠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와 우리 몸의 면역군대가 치열한 전투를 벌인 후 혈관에는 전쟁의 잔해가 남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염증 유발 물질이라고 부르는데 이 물질들이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마치 깨끗한 수도관이 끈적한 찹쌀가루나 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끈적해진 피는 어떻게 될까요? 잘 흐르지 못하고 뭉쳐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혈전, 즉 피떡입니다. 이 피떡이 혈관을 떠다니다가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을 일으키고 뇌혈관을 막으면 최 씨처럼 뇌졸중을 일으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한 의학 통계입니다. 미국 심장학회 (ASA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감 진단 후 한 달 이내에 급성 심근경색 위험이 평소보다 4배 증가하고 뇌졸중 위험은 무려 5배나 증가합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거나 이미 혈관에 죽상동맥경화반이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괜찮지만 독감으로 인한 염증 폭풍이 이 죽상동맥경화반을 활성화시켜 화산 폭발처럼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관이 순식간에 완전히 막혀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당부합니다. 여러분, 독감 완치 판정을 받은 날부터 달력에 한 달 동안 빨간 동그라미를 쳐 두세요. 이 기간 동안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이 한 달 안에 가슴이 쥐어짜듯이 아프거나 답답하고 계단을 몇 칸만 올라도 평소보다 숨이 더 차거나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약해지고 말이 어눌해진다면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독감이 남긴 피떡이 혈관을 막고 있다는 응급 신호입니다. 이때는 작은 의원이 아니라 큰 병원 응급실로 즉시 가야 합니다. 최 씨는 다행히 가족이 일찍 증상을 발견하여 골든타임 안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는 반신불수가 되어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독감은 단순한 기침 감기가 아닙니다. 우리 심장과 뇌를 노리는 무서운 저격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들으신 많은 분들이 아마 겁을 먹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위험을 막아줄 아주 튼튼하고 강력한 방패들이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제가 의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폐와 혈관을 지켜줄 2가지 효과적인 해결책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영상을 친구와 가족에게 공유해야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공유 버튼을 눌러 카카오톡 또는 젤로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독감 완치 후 한 달 조심해. 나는 한마디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세요. 앞서 독감의 무서움과 독감이 남기는 위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병은 의사가 고치지만 병을 막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작은 습관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해결책은 돈이 많이 들지도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대학병원 교수인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의 폐와 심장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3가지 방패가 지금 공개됩니다.
별표 첫 번째 해결책. 생존 백신 칵테일을 접종하세요. 별표. 많은 노인분들이 진료실에 와서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독감 백신 맞았으니 괜찮죠? 죄송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답입니다. 독감 백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폐렴부균 백신을 동반자처럼 반드시 함께 맞아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생존 칵테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면 가장 먼저 기관지 점막을 파괴하여 길을 엽니다. 그러면 폐렴구균이라는 녀석들이 그 열린 길을 통해 신나게 침범합니다. 이것이 독감 환자가 폐렴으로 사망하는 가장 흔한 패턴입니다. 하지만 독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을 동시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독감 백신이 최전선에서 바이러스를 막아주고 설령 바이러스가 뚫고 들어와도 폐렴구균 백신이 2차 방어선이 되어 폐렴구균을 막아줍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갈 때 방탄복을 입고 방탄모까지 쓰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이 두 가지 백신을 모두 맞은 노인들은 독감에 걸리더라도 입원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고 사망 위험은 거의 사라집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보건소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무료로 맞거나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다른 팔에 맞아도 괜찮으니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접종하세요. 별표 두 번째 해결책. 48시간의 법칙을 생명처럼 지키세요. 별표. 독감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의학적으로 48시간, 즉 이틀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완전히 장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몸에 침투하는 순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합니다. 하지만 48시간이 지나면 바이러스 수가 너무 많아져 항바이러스제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마치 산불이 났을 때 초기에 진압해야지 온 산이 다 타고 나서 물을 뿌려봐야 소용없는 것과 같습니다. 최 씨는 이것을 놓쳤습니다. 그는 며칠 지나면 나을 거라 생각하고 버티다가 바이러스가 폐까지 퍼지게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열이 나든 안 나든 갑자기 몸이 쇠약해지고 뭔가 평소와 다르다고 느껴지면 참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세요. 가서 검사하고 독감이라면 타미플루나 페라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즉시 복용하세요. 그것만이 합병증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비타민이나 한방 감기약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별표 세 번째 해결책. 칫솔이 폐를 살립니다. 별표.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손을 아주 깨끗이 씻으시죠? 하지만 폐렴을 일으키는 세균이 손이 아니라 입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목 근육이 약해지고 잠자는 동안 침이 식도가 아닌 기도로 잘못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흡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입안이 더러우면 침에 세균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 세균 덩어리 침이 폐로 들어가면 바로 흡인성 폐렴이 됩니다. 이것이 독감 환자의 사망 원인 1위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양치질을 하는 것은 단순한 위생행위가 아닙니다. 폐로 들어갈 수 있는 세균 폭탄을 제거하는 생명 연장 의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대충 닦지 말고 3분 동안 꼼꼼히 닦으세요. 혀 안쪽까지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틀니를 사용하는 분들은 잠잘 때는 틀니를 빼서 소독액에 담가두어야 합니다. 틀니를 끼고 자는 것은 입안에 세균 덩어리를 물고 자는 것과 같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별표 독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을 짝꿍처럼 함께 맞으세요. 별표 증상이 나타나면 48시간 안에 병원에 가서 약을 복용하세요. 별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양치질로 입안의 세균을 박멸하세요.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아무리 독감이라도 여러분은 끄떡없을 겁니다. 최 씨도 태어날 때 저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잠자기 전 양치질은 절대 거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북한산 둘레길을 걸을 만큼 건강해지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아마 많은 질문이 생기셨을 겁니다. 진료실에서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3가지 질문을 골라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별표 질문 하나. 선생님, 지금 독감 백신 맞아도 되나요? 너무 늦은 건 아닌가요? 별표.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10월이나 11월에 맞는 것이 가장 좋지만 독감은 내년 4월, 심지어 5월까지도 유행합니다. 지금 맞아도 항체가 형성되어 봄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내일 당장 맞으러 가세요. 별표 질문 2. 작년에 먹다 남은 감기약이 있는데 그거 먹어도 되나요? 별표. 이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노인분들은 아깝다고 남은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항생제인지 해열제인지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독감은 일반 감기약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약을 복용하면 48시간의 골든타임을 놓쳐 작은 일이 돌이킬 수 없는 큰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약을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십시오. 그리고 증상이 있다면 진료를 받아 새로운 처방을 받으세요. 별표 질문 3. 가습기 청소가 귀찮은데 젖은 수건을 방에 널어두는 건 괜찮을까요? 별표. 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가습기 물통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으면 가습기가 세균 분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에 자신이 없다면 깨끗한 수건을 물에 적셔 방 곳곳에 널어두세요. 아니면 솔방울을 물에 담갔다가 방에 두는 것도 아주 좋은 천연 가습 방법입니다. 핵심은 코 점막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습관들이 어렵던가요?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점심에 창문 열기, 저녁에 꼼꼼한 양치질,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니죠? 하지만 바로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거대한 독감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최 씨도 처음에는 귀찮아했지만 크게 아프고 나서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북한산 둘레길을 걸을 만큼 건강해지셨습니다. 오늘부터 이 습관을 시작하고 싶다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러서 우리 모두 건강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주세요. 오늘 제가 드린 많은 이야기들을 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3가지 핵심 메시지만은 꼭 마음에 새겨주세요. 별표 첫째, 체온계가 정상이라도 몸이 이상하면 독감일 수 있습니다. 별표. 열이 없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노인 독감은 무기력감, 식욕부진, 선망 증상으로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미각을 잃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자주 넘어진다면 체온이 정상이라도 즉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그것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별표 둘째, 독감 완치 후 한 달이 진짜 위험한 시기입니다. 별표. 기침이 멎고 열이 내렸다고 치료를 멈추지 마세요. 바이러스가 휩쓸고 간 여러분의 혈관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독감 진단 후 한 달 이내에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4-5배 증가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가슴 통증이나 마비 증상이 없는지 몸을 세심하게 살피세요. 별표 셋째, 백신과 양치질이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별표. 독감 백신과 폐렴고균 백신을 동시에 맞아 이중 방어막을 만드세요.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3분 동안 양치질을 해서 폐렴을 일으키는 입안의 세균을 깨끗이 제거하세요. 노인에게 이 양치 습관은 한밤중에 응급실에 실려가는 비극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것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의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의지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종 모양의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독감 조심하시고 오늘 밤 따뜻한 물 한 잔과 꼼꼼한 양치질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